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가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국장까지 올라갔습니다. 퇴임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연금으로 충분히 살만했습니다. 문제는 큰아들의 사업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게 기회를 주세요. 큰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냐? 전부요, 아버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믿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주었습니다. 집도, 예금도, 전부. 1년이 지났습니다.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아들은 사라졌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내는 화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당신, 왜 그랬어요? 아내가 원망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혼자였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빚도 있었습니다. 결국 단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리어카를 끌며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전직 국장이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였습니다. 자꾸 나를 쳐다봤습니다. 직장 생활을 같이 했던 부하였습니다. 나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알아봤습니다. 그녀의 행색은 단정하고 단아했습니다.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커피나 한잔 하시죠, 국장님.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괜찮아요, 국장님, 괜찮아요.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무원 생활할 때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시락도 나눠 먹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이야기가 잘 통하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모른 채 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폐지 줍던 리어카를 두고 달렸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런 내 모습이 더욱 초라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골목은 피해 다녔습니다. 그녀를 다시 마주칠까봐 겁이 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단칸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국장님, 저예요. 받아주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녀의 글씨였습니다. 보고서 쓸 때 그 단정한 글씨체 기억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돈이 필요한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 골목으로 다시 갔습니다. 국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붕어빵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나는 봉투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장님, 저 기억하세요? 제가 신입 때 실수로 중요한 서류 잃어버렸던 거요. 기억났습니다. 그때 나는 그녀를 감싸줬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징계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절 지켜주셨잖아요. 지금은 제가 국장님을 돕고 싶어요. 그냥 사람 사이의 돌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라도 한잔 하시죠. 그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조그만 다방에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앉아서 마시는 커피였습니다. 국장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큰아들 이야기를, 사업 실패 이야기를, 아내가 먼저 간 이야기를. 그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드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모릅니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습니다. 원망하세요? 그냥 후회만 됩니다. 내가 너무 믿었던 게 후회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인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장님은 좋은 아버지셨어요. 나쁜 건 상황이지 국장님이 아니에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녀는 늘 뭔가를 챙겨왔습니다. 반찬이거나 과일이거나 빵이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집이 셌습니다. 결국 나는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물었습니다. 국장님, 둘째는 없으세요? 있습니다. 딸이 하나 있습니다. 연락하고 지내세요? 아닙니다. 연락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사실 딸은 큰아들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오빠가 아버지 재산 다 날렸다고 화를 냈었습니다. 나는 그런 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형제끼리 왜 그러냐고 야단쳤습니다. 그 후로 딸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제사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몰랐습니다. 딸한테 연락해보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자존심 때문에 가족을 잃으시면 안 돼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미 아내를, 아들을, 딸을 다 잃지 않았나. 자존심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내 손을 꼭 잡고 다니던 딸. 아빠, 손 놓지 마. 그렇게 말하던 딸. 대학 졸업식 때 꽃다발 안겨주던 딸. 아빠, 고마워요. 눈물 글썽이던 얼굴. 결혼식 때 내 팔에 매달려 울던 딸. 아빠, 사랑해요.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우리가 이렇게 멀어진 게, 기억났습니다. 큰아들이 사업한다고 할 때였습니다. 딸이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오빠 믿으시면 안 돼요. 사업 경험도 없는데 무슨 큰 돈을. 나는 딸을 나무랐습니다. 오빠를 믿어줘야지. 형제가 서로 못 믿으면 어떡하냐? 딸은 울면서 나갔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아버지. 딸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와서 딸한테 어떻게 연락하나? 내 말이 맞았다고? 미안하다고? 전화번호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자존심 때문에 더 잃을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에게 전화했습니다. 혹시 제 딸을 찾아줄 수 있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찾아드릴게요, 국장님. 걱정 마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국장님, 따님 찾았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서울에 계세요. 학원 강사하신대요. 주소를 적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그녀가 준 주소를 들고 버스를 탔습니다. 오랜만에 타보는 버스였습니다. 차비도 아까웠지만 딸을 만나야 했습니다. 학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시간 일찍 왔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딸이 날 알아볼까? 화내진 않을까?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15년 전보다 많이 늙었습니다.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머리도 하얗게 샀습니다. 옷차림도 초라했습니다. 낡은 점퍼, 해진 바지, 더러운 운동화. 이런 모습으로 가도 될까? 다시 망설여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학원 문이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수업이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후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딸이었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딸. 많이 변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얼굴도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딸이었습니다. 내 딸이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바라만 봤습니다. 딸도 나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딸의 입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내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15년 만에 딸을 만났습니다.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밥 드셨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침에 조금. 딸이 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까운 식당 가요.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딸이 주문했습니다. 된장찌개 2개, 공깃밥 2개, 오랜만에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들기가 힘들었습니다. 딸이 지켜봤습니다. 눈물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아버지. 한 숟가락, 2숟가락. 목이 메었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딸이 물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한참을 그렇게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 오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안 된다. 너도 생활이 있잖니. 괜찮아요. 방도 있어요. 사위도 괜찮대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제발요, 아버지.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효도할 기회를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그때 잘못했어요. 오빠 편만 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아버지. 나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말을 들었어야 했다. 둘 다 울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휴지를 갖다 줬습니다. 한참 후 딸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같이 가요. 우리 집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가도 될까? 딸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딸의 눈을 봤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알겠다.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딸의 환한 웃음. 고맙다, 딸아.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더 고마워요. 딸의 차를 탔습니다. 단칸방으로 갔습니다. 짐을 챙겼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옷 몇 벌, 낡은 이불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딸이 짐을 들어줬습니다. 제가 들게요, 아버지. 미안했습니다. 차로 1시간.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딸이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사위였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사위. 아버님, 어서 오세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폐를 끼치게 됐습니다. 사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이 방 쓰세요, 아버지. 작지만 아늑한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단칸 방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고맙다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물로 샤워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수척하고 늙은 얼굴. 하지만 표정은 조금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 식탁에 앉았습니다. 딸이 차린 밥상,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오랜만에 보는 집밥이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사위가 밥을 퍼줬습니다. 딸이 반찬을 올려줬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입에 넣을 때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아이들 목소리, 손주들이었습니다. 초등학생 2명,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나를 보고 멈췄습니다. 저분이 누구예요? 딸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야. 엄마, 아버지.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안녕.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여기 사세요? 응, 그런가 보구나. 와, 좋다.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손주들이 숙제를 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나에겐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딸의 집에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마다 손주들을 깨웠습니다. 일어나야지. 손주들이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딸이 차려준 밥, 사위가 건네는 따뜻한 차. 이게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이 받아줬습니다. 아버지, 전화예요. 그녀였습니다. 옛 직장 부하, 나를 도와준 그 사람. 국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냅니다. 한번 뵙고 싶은데요. 그러시죠? 다음 날 그녀를 만났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국장님,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국장님이 옛날에 절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돕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거죠.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드님 소식은 들으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찾아냈습니다. 지방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이번 설에 온다고 하더군요. 용서하실 거예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 이미 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국장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숙제 봐주세요. 함께 숙제를 봤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무 행복하다. 사위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계셔서 집이 더 따뜻해요. 손주들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좋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 나는 눈물.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길 잘했다. 용기를 내길 잘했다. 도움을 받아들이길 잘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인생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날 밤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지. 여보, 우리 딸 잘 컸소. 손주들도 잘 크고 있어.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시오. 창밖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거 이제야 배웠습니다. 그녀의 답장이 왔습니다. 국장님도 옛날에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친구입니다. 행복하세요. 웃음이 났습니다. 친구, 좋은 말이었습니다. 손주들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놀아요. 그래, 간다.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손주들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딸과 사위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지금도 가끔 폐지를 줍던 그때를 생각합니다. 리어카를 끌던 그 골목, 그녀를 만났던 그날, 도망쳤던 내 모습, 부끄러웠지만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은 순간 진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